오늘도 최고의 군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훈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번째 이슈를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S-오일입니다. 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정제 마진도 대폭 반등했어 전 고점에 육박을 했습니다. 자, 이 증권사들에서 이 관련 주식들에 대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또 이 추정치도 계속해서 올려잡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S-오일을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까지 정유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세워볼까요? 자, 유가가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는데 S-오일의 주가도 오를 수 있을지 저희 이 전쟁 시작하면서 이 이슈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전문가들마다 투자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볼까요? S-오일에 대한 투자 의견. 자, 하창한 본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가가 오른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경계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하창한 본부장님? 저는 유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화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S-오일 자체가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물량 소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세모를 드렸고요. 세모인데 이제 동그라미를 가장한 세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S-오일도 좋지만 당연히 이제 최대 수혜를 받는 종목이지만 만약에 유가주들 중에서 따로 본다라면은 좀 테마성으로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한국석유라든지 이런 흥구석유 이런 쪽으로 오히려 조금 턴을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 구조적으로 중장기로 본다면 정제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진입을 하는 게 맞겠지만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좀 올라왔고 S-오일 같은 경우 좀 8만 원대에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홍구석유 차트 보시면 다들 이제 정상을 찍었다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조정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명 유가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 정제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당연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 기본적인 부분에선 좋지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군들로 좀 많이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S-오일의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11만 9천 원. 오늘 장중 한때 12만 원을 기록을 하고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최근 국제 유가의 추세적인 상승과 함께 주식도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인데 앞으로 더욱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성훈 이사님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그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을 할 때 네. 저희가 기준이 다 다른데 일단은 조금 더 최근에 타이트하게 접근을 한다면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이게 코스피 지수 대비 뭐 10% 이상 뭐 해서 그 상승을 더한 그러한 종목들이 일단 주도주 군에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시장 대비 강한 게 일단은 S-오일이었고 그다음에 그 실적만 보자고 하자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올해 순이익이 한 2조 정도, 현재 시가총계 한 13조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가 수익 비율 밴드를 적용해 보더라도 상승 여력은 한 15조까지 기본적으로는 보입니다. 예,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그 첫 번째로 그런 주도주의 요건을 갖췄고 네. 두 번째로 상승에 대한 그 캡이 남아있는 상황 여기에서 바라봐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이 주가에 대해서 매수를 할 타이밍인가 아닌 타이밍인가 이 타이밍은 뭐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본인들의 또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다만 차트를 통해서 보자면 지금은 통상적인 주가 밴드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단기 평선을 붙어지는 위치까지는 하락을 하거나 이게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이 단기 평선을 올리는 그러한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론적으로 새로운 진입 자체는 지금은 당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 밴드가 상단의 위치에서 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새롭게 진입을 하실 분들은 가격적으로 한 11만 5천 원대에 진입이 가능하겠고요. 그 구간에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상승을 열어두고 대응할까 하는 점 한 시가총액 15조까지는 현재 구간까지는 가능하다는 점. 다만 여기에서 변수 자체는 유가가
120달러 구간에서 한 115달러 이하 이런 구간까지 온다고 하면 S-오일 자체 실적은 15조까지 상승 여력이 있지만은 예. 유가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함께 감안하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 사실상 올해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시장 분위기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가를 찍었고 국제유가의 상승의 수혜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우리 시장의 주도주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네. S-오일의 주식. 국제유가 상승에 투자 의견 가져가고 계시는 분들께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S-오일 지금도 투자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있습니다. 이성웅 이사와 김지훈 대표께서는 좋다.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확대해서 다른 종목이 더 매력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김지훈 대표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렇게 에너지 대란으로 전통 에너지원들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또 대체 에너지가 좋습니다. 저희 태양광도 많이 봤었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면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의 매력이 부각되고 또 바이든이 수입 모듈에 대한 2년 관세를 또 면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태양광 발전 주식에 대한 호재들이 가득한데 왜 태양광은 안 오르는 것인지 오늘 좀 오르다 말았어요.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대해 본다면 왜 그런지 김지훈 대표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앞에 석유 관련돼서 유가 관련돼서 좀 중요하게 좀 짧게 요약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 좀 설명드리자면 네. 수요 공급단에서 일단 공급이 그렇게 크게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투자 그 공급에 대한 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미국 셰일 오일의 생산량 자체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유 시장의 칼자루는 오펙이 쥐고 있는데 오펙이 생각보다 그 제일 오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우디가 미국한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거 있고 유가 시장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 나눠서 보면 수요는 항공유라든지 항공유 외에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용이나 그 밖에 운송용 관련돼서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 추세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공급에서 상당히 타이트한 점을 보이고 있어서 가격적으로 뭐 예측하는 건 의미는 없지만 하반기에 유가가 뭐 진짜 많이 빠져야 한 90불대까지 그러니까 지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언더 뭐 10% 20%를 평균치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 위로는 여전히 110불에서 120불까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빠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 스프레드 마진이 유지되는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S-오일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석탄 관련돼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주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계속 물류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석탄을 대체하는 그 디젤 대체 수요가 가격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 디젤하고 천연가스 쪽이 석유를 대체하는 산업용 대체 수요로 사용되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대체 에너지 쪽에서도 계속 좋다. 그래서 오히려 유가 관련돼서 유가가 안 빠지면 유가 관련된 그 정제 마진의 최대 수혜진 S-오일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그 대체하는 그 품목으로는 태양광보다는 물론 태양광 시장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가장 포션이 큰 미국 시장에서 산업용 외 가정용으로도 확대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본 부분은 이제 유럽 내 에너지 대란을 그 바이든이 협력 차원에서 좀 그 LNG 수출 물량을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LNG 관련된 그 오히려 조선 산업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조선 산업에 대해서 저는 그 LNG 운반선 관련돼서 현대미포조선도 잘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조선주는 굉장히 지금 뭐 주가가 좋죠.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중동 수주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고. 네네. 수주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조선주 할까 하다가 네. 예, 더 이슈가 있는 것들로 얘기를 해봤는데 투자 아이디어 확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조선주 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야기도 해볼까요? 저희 대성에너지를 필두로 오늘 한번 투자 아이디어 찾아봅니다. 우크라이나 여파로 천연가스가 9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9.4달러까지 확 뛰었다가 한동안 쉬더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매해 들리는 것 같지만 올해 여름도 폭염이 예고된다고 하고 또 미국에서 천연가스 재고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천연가스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관련 주식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를 필두로 해서 천연가스 관련 주식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떤 투자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모두 다릅니다. 김지훈 대표는 대성에너지 X, 하창한 본부장 좋다. 이성웅 이사 세모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려를 가지고 있는 김지훈 대표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뭐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 굉장히 미국에서 재고 소진이 빠르게 되고 있어서 가격이 큰 추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대성에너지라는 회사 자체가 제가 그러니까 공부가 조금 덜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업황을 투자하려면 천연가스를 이 관련돼서 LNG 수출이 계속 미국에만 봐도 지금 2022년에 상당히 견고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고 평균 그 8달러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 보고 있거든요. 평균이 이제 6.6달러인데 그 부분을 더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황은 좋고 유가랑 천연가스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생산량 자체를 지금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미국 LNG 관련된 이 그 멕시코 걸프만에 인접된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미국으로 그 LNG를 수출하는 관련 회사가 좀 기대를 모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 아까도 그 대체 수요의 연관성으로 계속 조선 산업에 대한 좀 투자를 늘리는 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천연가스 재고가 타이트하면 이 가스 발전을 석탄 발전으로 전환하는 또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의 수급은 계속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좀 더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통 에너지원의 급등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확산시켜서 조선주, 그중에서도 LNG의 현대미포조선이 좋다라는 김지훈 대표의 의견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청한 본부장께서 5를 유일하게 주셨습니다. 올여름 도대체 얼마나 덥길래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오전에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저점 부분에서 말씀드린 400%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폭염에 대한 그런 이벤트도 있고 이제 작년에도 폭염이라든지 난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고가 굉장히 좀 부족하는 이런 기조 자체가 좀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는 뭐 물론 앞으로 이제 에너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쪽에서 이 수입하는 이 양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 부담감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가격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 섹터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은 GS입니다. GS랑 대성에너지랑 이제 주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에 대한 그런 영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S-오일이랑 이제 제가 한국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를 말씀을 드렸던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된 업체로 부각이 되고 있고 항상 이 테마성으로 엮이게 됐을 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의 급등들이 나왔던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그 선물 가격에 대한 이런 그 가스에 대한 가격 자체가 고가일 때보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주가가 일정 부분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양날의 검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가격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는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상승 방향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그라미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많이 못 올랐어요. 대성에너지. 네. 예, 5월 달에 특히 말씀처럼 계속 눌려 있는데 그럼 이제 추세의 턴의 시작인지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저희 앞서 봤던 S-오일처럼 그 가격에 연동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이성웅 이사께서는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시길래 세모를 주신 겁니까? 네, 일단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뭐 유가, 천연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5년 내 신고가거든요. 네. 통상 뭐 이러한 가격
자연스럽게 돌파가 나타나면은 그다음에 뭐 수요 요인이 뒷받침되면은 추가적으로 뭐 가격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원자재 플레이 같은 경우가 올 2월, 그다음에 5월 이렇게 시세를 한번 줬거든요. 네. 주다 보니 예. 자, 여기에서 자, 오늘의 그 5년 내 고가를 봤을 때 주가가 먼저 반응이 세게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자, 그렇다고 한 거는 뭐냐면 지금 자, 천연가스의 신고가 이런 흐름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나머지 지금 보면은 뭐 사료, 곡물 이러한 단이 먼저 시세가 났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통해서 뭐 그런 곡물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용인할 수 있다는 그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주가는 이와 같이 또 조금 빠져 있는 그러한 단계인데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 자체가 지금 뭐 그러한 부분들 천연가스의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 시세가 한번 두 번 났던 종목이 다시 한번 시세가 굳이 날 수 있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세모의 구간인데 대성에너지라는 주가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한 13,300원을 지켜야 되는 구간, 뭐 주가적으로 박스권의 하단이었고 반등이 나왔다 보니 그 구간인데 여기에서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뭐 그 박스권 하단 정도 진입이 가능하겠고 뭐 실적만 굳이 들이대서 본다고 하면은 시총 4천억까지는 상승은 가능해요. 네, 4천억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데 시총이 3,800억 원 정도니까요. 예, 언제나 뭐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땐 넘어서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다시금 원자재 플레이를 굳이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그렇다 보니 테마까지 옮겨서 플레이하기에는 뭐 굳이 지금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모를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들이대지 말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해 의견을 주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예. 원자재랑 그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시세라는 거는 계속적인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뭐 에너지 특히나 이제 천연가스 유가 그리고 저는 곡물 쪽도 굉장히 좀 많이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이벤트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니까 이성우 이사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었던 2월과 5월에 주가가 확 뛰었다 내리고 확 뛰었다 내리고 차트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다시 확 뛰어오르는 기대를 하기에는 뭐 굳이 지금 뭐 그런 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천연가스와 이 에너지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우리 기름가 네네. 리터당 3,000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네네. 걸어 다닙시다. 네. 걸어 다녀요. 자, 걸어 다니면서 네. 다음 이슈 볼까요? 저희 다음 주제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정말 많은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고 저희 광장에서도 수차례 다뤘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어려운 시장에서 충분히 시장 방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이 방산주 가운데서 시총 5조 원이 넘는 찐수혜 수급 주식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폴란드가 국산 경공격기 FA-50 뭐 저는 잘 모르는 이 무기인데 이거를 무려 48대 구매해 보니까 이게 5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호재가 만발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모멘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세 분 모두 모멘텀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세 분 중에 밀리터리 덕후나 무기 덕후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저기 김지훈 대표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네. 그 지금 말씀 주신 그 이슈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그 완제기 쪽하고 기체 부품 쪽이 둘 다 동시에 수요가 회복 중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양호한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좀 윤 정부는 좀 강경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진짜 선제 타격하겠다고 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 관련된 이런 방산 쪽은 좀 계속 주목을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로 이게 뭔가 이슈화 될 것 같고 북한도 지금 최근에 또 미사일 그 관련돼서도 그렇죠. 뉴스도 나왔잖아요. 어제 또 네. 현충원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네. 안보 능력을 강화하겠다. 네, 대화라는 맞습니다. 말은 한 번도 하지 않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 이슈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수주 상황도 글로벌 항공기 인도 대수가 뭐 240대 가까이로 전년 대비 한 18% 증가한 수준으로 나왔고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는 20%가 넘죠. 지금 43% 정도 증가하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제 항공기 쪽에서 그렇고 기체 부품도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수주 상황이 20% 증가한 상황이 상당히 좋고 그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 외에도 콜롬비아 FA50 프로젝트 그리고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페루 등 중동 지역으로 수출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물론 수주를 받은 건 아닌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누리호 2차 시험 발사 이걸 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평균치 내보면 매출액은 한 20%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단에서 한 30% 넘게 증가가 나와서 지금 아직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차트 보세요, 차트. 네. 와, 네네. 와, 와. 차트 너무 아름다운 그야말로 전형적인 미인주의 차트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올 초에 35,000원에서 저 차트를 좀 더 좁혀 볼까요? 그러면 아름다운 우상향이 네, 보일 겁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올 초에 3만 원에서 지금 56,000원, 약 2배 가까이 올랐고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형성되면서 7%가 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항공기용 소재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데 이번엔 하창 본부장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호재 김지훈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에서 이런 이제 정부에서 방위 산업에 대한 이 지원금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과거에는 내수에만 좀 팔린다라고 했었던 방위 산업군들이 작년 말부터 LIG 넥슨이 자꾸 축포를 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수출적인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FA 관련된 이벤트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 UAM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도 작년 대비 5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업황 자체는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증시까지 어렵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방산주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이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우주 산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잔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너무 좀 좋은 상황이고 네. 사실 이제 일봉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와 이거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보실 수 있지만 월봉으로 보시게 됐을 때는 이제야 막 다시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라인으로 보게 됐을 땐 여전히 상방 가능성이 좀 크게 열려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LIG 넥슨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로 계속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좀 자주 이것도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두 기업 모두 다 실적 베이스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 본부장님이 올해 어려운 시장에서 그 승률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좀 그래도 잘 오.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난세 영웅은 또 나오죠. 아닙니다. 그 영웅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런 주식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딱히 마음고생을 안 주잖아요. 주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고생인데 너무 흔들면 포기하고 나가게 되는데 이 주식은 한 번도 조정 없이 꾸준히 올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그냥 계속 행복감을 느끼면서 계좌가 불어나는 속도도 절감을 하셨을 텐데 이성우 이사님이라면 주식 지금 들어가시겠어요? 이런 주식은 도대체 어떻게 찾는 겁니까, 우리? 그러네요. 지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은 주가가 소위 말해서 떠 있는 구간이다 보니 안 들어갈 것 같고 저희가 이 산업을 얘기하고 기업을 얘기할 때 뭐 통상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기도 하고 여기 밸류에이션을 발라서 보고 성장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뭐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이걸 볼 텐데 일단은 뭐 모멘텀 많다 보니 주가가 미리 이제 땡겨서 들어가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 가깝게는 6월 15일 이제 누리호 발사하겠죠. 누리호 발사 부분에 대해서 항공우주가 이 부분의 체계 총조립이랑 종합 관리를 하다 보니 미리 뭐 이러한 상승,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 수주에 대한 모멘텀 뭐 다 포함돼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가가
좀 떠 있는 구간입니다. 네, 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기다리겠고요. 기다리시고. 네, 저는 기다립니다. 기다리겠고 뭐 6월 15일 모멘텀에 따라서 그때는 조정이 나와질 거예요. 뭐 몇 퍼센트든 특정 퍼센트든 뭐 분명히 조정이 나올 텐데 그 구간 뭐 이후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 그럴까요? 네, 지금은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자, 15일 누리호 발사 이후에 주가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오히려 재료의 소멸로 주가가 빠질지 아니면 그 다음 이후에 추세가 어떨지 다시 한번 저희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까지 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식의 대표 주식인 퍼스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텍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해서 지금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죠. 현지에서 보건협력과 공동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최근 이슈입니다.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5,07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특히 전문가분들께서는 우리의 소중한 자금으로 어떤 뉴스에 따라서 단기 급등락을 오가는 테마 주식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제했었지만 퍼스텍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 그리고 이 재건 이슈로 인한 추세적인 상승이 또 있을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아서 봤는데 조정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면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가 조정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설명을 좀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저는 네. 저 얘기를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게 아니라 조정이 끝나지 않고 상승이 한 단계 꺾일 수 있는 그 구간입니다. 상승이 꺾일 수 있다? 네네네. 네네. 네, 저도 비슷한 게 지금 오늘 상승을 한 가격대가 이전 고가 부분을 조금 넘어서긴 했는데 똑같이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 재건 이슈가 사실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번 주부터 조금 부각이 되면서 이미 주가가 좀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그 이벤트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에서 이 갭을 일단 메우는지 여부, 오늘 좀 이제 또 음봉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만약에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급등전 이전 가격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기회를 준다라면은 재접근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기타 뭐 로봇이라든지 UAM이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들도 있는 상황인데 그건 또 이제 그런 이벤트가 부각이 되는 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자체 꺾인 것조차로 봤을 때 이런 좀 일단 매수 심리 자체가 좀 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한 다음에 관망을 해보자라는 심리가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부분이 갑자기 좀 이 섹터의 수급이 쏠려서 오지 않으면 일단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X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재건 관련 주식에 대한 그 관심들 사실 높으세요. 그리고 이런 퍼스텍뿐만 아니라 오늘 굴삭기, SOC, 도로철도, 농기계까지 테마가 확산돼서 많습니다. 근데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고 지금은 이제 테마의 강한 상승이 좀 마무리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김지훈 대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퍼스텍은 보니까 일단 실적 추정이 안 되고요. 굳이 1분기 실적으로 뭐 곱하기 4 해가지고 PER 따져보면 한 90배가 넘거든요. 90배? 기계 방산 장비가 한 20배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 제일 큰 현대 건설 기계만 해도 15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실적으로 봤을 때도 말도 안 되게 비싼 것 같고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거의 없거든요. 외국인 뭐 지분율만 쳐도 1% 미만이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다가 뭐 오늘 금요일 날 좀 조금 산 것 같은데 이걸 수급의 연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이걸 개인들이 사서 뭐 끌어올리기엔 시총 2,500억짜리가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퍼스텍이 지뢰 제거 국책 사업을 하는데 네. 드론으로 지뢰를 제거한대요. 네네. 아, 이거 엄청난 스킬인데. 네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뢰를 제거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지만 세 분께서는 재건 관련 이슈로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오를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저희 청담 글로벌을 보겠습니다. 상장 이틀째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청담 글로벌. 야, 이런 주식은 또 어떻게 찾는 겁니까? 이틀 연속 상한가라서 이틀 연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60%의 수익률인가요, 벌써? 자, 이제 어떨까요? 주가가 재평가될 것인지 세 분의 의견 여쭤봤습니다. 사실 증권사에서도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요. 세 분의 의견 먼저 듣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다른 의견 주셨습니다. 김지훈 대표께서는 아니다. 하창한 본부장 세모, 이성웅 이사 좋다. 주가 재평가 된다. 이성웅 이사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공모할 때 공모가 하단이었어요.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왜냐하면 뭐 성장주 단으로 이걸 또 밸류에이션을 넣었을 때 몇 배를 우리가 대입을 할까 뭐 그러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알리바바라든지 그쪽에 그 유통과 관련된 그런 제품에 뭐 그러한 부분이 관련이 있지만은 과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할까 그러한 여부가 계속 주목이 됐었는데요. 그때 못 샀으면 뭐 지금은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게 맞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이 종목 말고 추후에 이제 만약에 그 IPO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때는 첫 번째로 뭐 소유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올해 실적 대비 이게 싼지 안 싼지 그 정도 구간은 한번 대입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피어 그룹 자체가 워낙 뭐 해외 쪽이나 그런 게 돼 있다 보니 이거는 노내로 하고 올해 실적이 한 160억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2,500억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기는 해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이다 보니 뭐 내일 뭐 갭이 뜨면은 한 20% 뜬다면은 적정 가격까지는 다 오는 거겠죠. 네, 매매를 하시는 분은 한 그 정도 파악을 해두시고 한번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뭐 상한가 두 번째다 보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상장한 지 이틀째고 네, 이틀째입니다. 오늘이 네네. 상한가고 첫날은 상한가가 네,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총액 부분도 파악이 되었고, 그다음에 뭐 유통 가능 주식이 한 41% 정도였습니다. 그럼 많은 거거든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매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 가능한 구간이 어느 정도겠구나라는 시각이 또 일치하다 보니 이와 같은 상한가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다음 거래일에 이거를 매매를 진입해야 되냐 뭐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갭은 뜰 거고 상한가가 안 풀린다면 근데 거기에서 목표 시총을 정해놓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500억 정도까지 본다 생각하고 그 정도 구간에서는 뭐 손절 잡고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고 그 정도 이상은 갭으로 출발한다고 하면은 보내주는 걸로 네,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좀 시장 국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이요.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우리 또 가격 제일 궁금하잖아요. 1년 뒤에 70%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13,000원을 제시했어요. 본업과 신사업 모두 가파른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 유통업계 블랙스완이다. 하반기부터 이제 자사의 커스메틱 플랫폼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매출도 다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네요. 유의미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동반될 것이다. 굉장히 강한 투자 의견이에요. 굉장히 그 호평을 이제 내놨는데 김지훈 대표께서는 또 X를 주셨습니다. 신사업의 필러와 보톡스 사업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고 하는데 김지훈 대표께서는 어떤 면이 좀 걱정이 되세요? 저는 이제 이걸 공모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파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공모가가 너무 낮거든요. 지금 6,000원에 그 공모 냈으니까 그거 대비로는 당연히 뭐 상한가 간 것 같은데 두 가지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 주신 그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 41% 그게 이제 물량으로 나오면 그거는 좀 부담, 수급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 아이템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징동닷컴 굉장히 랭킹 2위인데 거기서 그 카테고리 확장하면 성장세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중국 상황에 대해서 계속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고 판매하는 아이템 같은 생활 제품이나 뷰티나 패션이나 전자제품 이거는
그 상당히 범용성 있는 제품이라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숫자가 나쁘지 그러니까 저는 보유자 측면에서는 매도라고 보고 있지만 네. 만약에 물량이 계속 나올 때마다 가격이 빠지면 지금 그 비교군으로 나온 게 뭐 그 실리콘2라는 회사랑 그다음에 브랜드 코퍼레이션인데 브랜드 코퍼레이션보다 훨씬 밸류에이션이 싸거든요. 지금 PR로 치면은 뭐 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네. 매출단에서 80% 정도 성장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이익단에서도 한 100% 가까이 성장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중국을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런 회사들은 조금 이 상한가 풀려가지고 좀 조정이 뭐 15% 20% 나오면 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공모에 참여했던 분들은 X고 네. 주식 투자에 신규 대해서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좋다네요. 않습니다. 두 분 다 좋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IPO 흥행은 정말 많은 실패였잖아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 끝까지 봐야 돼요. 자, 필러와 보톡스의 신사업. 필러 보톡스 우리 또 못 참죠. 네. 참을 수 없어. 네. 아니, 강제로 대답 안 하셔도 제가 못 참습니다. 네. 자, 화창 본부장님 세모의 의견 주셨는데. 네. 예. 제가 네. 세모를 드린 이유는 일단은 가장 큰 게 네.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번에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과연 추격을 했을 때 괜찮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공모가 싼 걸로 접근을 하려 했으면 첫날에 접근을 하는 게 맞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이미 상한가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좀 강하게 들고 있고 물론 미래에 대한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저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보톡스랑 톡신 쪽 보톡스랑 이제 필러 쪽이 굉장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중국 쪽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한 상황인데 제가 이쪽 섹터를 조금 우려하는 이유는 이제 식약처에서 항상 이 보톡스 기업들에 대한 수출에 관련된 이벤트가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진입을 할 때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만약에 식약처에서 어떠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에 이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휴젤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이런 중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긍정적이다가도 네. 식약처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통상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2, 3거래를 지난 다음에 진입하시면 좀 많이 위험하다라는 거 좀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 진입 시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최고의 군단과 함께했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진훈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한 본부장,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